자, 오늘 제대로 원피스 썰 풀어볼게. 이모님이 록스를 왜 그렇게까지 경계했는지 알아? 바로 이 폭발하는 패왕색 때문이야. 이거 완전 제이가르시아 세턴성이 썼던 그 기술 맞잖아. 최신 챕터에서 오다 피셜로 록스가 그냥 검사가 아니라 어나더 레벨의 검사라는 걸 못 박아버렸어. 왜냐고? 이 양반이 검을 휘두르면 단순한 참격이 아니라 상대방 몸속에서부터 터져버리는 별표 내부 파괴 폭발 별표로 바뀐다는 거지. 마치 고레벨 무장색이 내부부터 조져버리는 것처럼 말이야. 근데 더 미친 건 이게 검술발이 아니라 순수 패왕색 클래스에서 나온다는 거. 알고 있었어? 검은 수염 아빠, 즉 록스는 원피스 역사상 최초로 패왕색을 구슬처럼 똘똘 뭉쳐서 대포처럼 쏴버리는 능력을 보여준 인물이야. 아니, 이걸 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 같이 한번 뇌피셜 돌려보자고. 패왕색 레벨이야 샹크스나 레일리만 봐도 대충 각 나오지만 샹크스 클래스는 진짜 차원이 달라. 걔는 근처에 있지도 않았는데 패왕색 번개로 자기 목소리랑 의지를 상대방 머릿속에 다이렉트로 꽂아버리잖아. 와노쿤이 전투 기억나지? 로쿠규가 모모노스케랑 와노쿤이 애들 협박하고 있을 때 샹크스는 저 멀리 바다 위에 있었어. 폭포를 오르지도 않았는데 패왕색이 로쿠규 위치까지 정확히 날아갔지. 심지어 패왕색으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완전 사이다였잖아. 야, 해군 너네가 비겁하게 기습하는 걸 뭐라 하진 않겠다만 새 시대를 연 애들이 지쳐있을 때 공격하는 건 좀 없어 보이지 않냐? 새로운 시대가 그렇게 무서워. 세계 정복. 이 한방의 로쿠규는 바로 꼬리 내리고 튀었지. 당연하잖아. 피거랜드 가문의 둘째 아들한테 될 상대가 아니니까.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샹크스가 보여준 이 의지 전송 형태의 패왕색이야. 근데 알아? 옛날 레전드들, 로저, 가프, 흰수염, 레일리 같은 양반들은 패왕색을 그냥 공격 강화용으로만 쓴 게 아니야. 다들 자기만의 시그니처 방식으로 패왕색을 마스터했는데 이건 아무나 따라 할 수 없는 경지라고.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바로 우리 가프 할배야. 왜 내가 가프의 패왕색이 특별하다고 하냐고? 가프의 패왕색이 록스가 정의의 문을 박살낼 때 쓴 방식이랑 거의 똑같을 거거든. 가프가 하치노스에서 시류한테 칼방 맞고 잡히기 직전 상황을 다시 봐봐. 가프가 쓴 갤럭시 임팩트, 거대한 검은 번개로 둘러싸인 원형의 충격파로 날아갔잖아. 핵심은 바로 이 원형의 충격파. 이게 뭐겠어? 당연히 패왕색이지. 근데 루피나 다른 애들처럼 무기나 주먹에 패왕색을 두르는 게 아니라 가프는 이 방대한 패기를 꽉 압축한 다음에 주먹 힘으로 별표 발사 별표 해버린 거야. 말 그대로 거대한 패왕색 포탄을 쏴서 천지를 뒤흔드는 폭발을 일으킨 거지. 그 이름이 바로 갤럭시 임팩트. 생각해봐. 록스디 집에 그 미친 괴물이 로저랑 가프한테 완전히 발렸잖아. 심지어 38년 전 갓밸리에서 죽었다는 썰까지 있고. 그럼 로저의 무지막지한 강함은 차치하고 록스가 패배한 결정적인 이유가 가프의 이 패왕색 압축 발사 기술 때문 아니었을까? 심지어 하치노스에서 가프는 70살이 넘은 할배였는데도 시류의 비겁한 기습이 없었으면 해적섬 절반을 삭제시킬 뻔했어. 70살에도 그 정도인데 전성기 갓밸리 시절 가프의 패왕색 포탄은 얼마나 개사기였겠냐고. 이게 바로 옛날 레전드들이 요즘 애들이랑 클래스가 다른 이유야. 그럼 록스가 검을 썼는데 총 맞은 것처럼 상처가 터져나가는 건 어떻게 설명할까? 간단해. 록스는 이 기술을 가프보다 한 수 위로 마스터한 거야. 왜냐고? 주먹에 패기를 압축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록스는 그걸 안 했어. 걘 타고난 재능이 미쳤거든. 가프처럼 패왕색을 구형으로 압축하는데 그걸 자기 검 위에다가 압축해버린 거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검사라고 불리는 거야. 지백이 보통 놈이 아니란 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모 앞에서 다리 꼬고 너랑 나랑 동급이라는 듯이 맘먹으려 들었다는 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오로성조차 벌벌 기는 존재 앞에서 어떻게 그런 깡이 나왔겠어? 내 생각엔 자기 힘, 특히 패왕색 컨트롤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 때문이야. 당연히 이모님도 그걸 알고 있었겠지. 강자는 강자를 알아보는 법,
세계 정부의 최고 권력자도 피해 굶주린 미친놈인 록스를 굳이 건드리고 싶진 않았을 거야. 특히 록스는 이모님한테 거래를 제안하는 미친 짓까지 했지. 짧은 시간에 왕 5명을 납치해서 이모를 협박했잖아. 이 5명이랑 화모를 바꾸자고. 근데 아쉽게도 이모님이 록스를 껄끄러워하긴 했지만 무서워하진 않았어. 당연히 성지 말이 좋아해서 록스 추격전이 벌어졌지. 근데 웃픈 건 록스가 워낙 괴물이라 이모한테서 도망치다가 해군 대장이랑 부딪혔는데 그 불쌍한 대장을 순식간에 저 세상으로 보내버렸다는 거야. 옛날 대장들도 다 강력한 악마의 열매 능력자였을 텐데 이렇게 쉽게 당했다는 건 오직 록스의 완벽한 패왕색 활용 능력 때문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 패왕색이 악마의 열매의 절대 카운터라는 건 심심하면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한테 물어보라고. 여기까지 재밌게 들었으면 우리 사이에 뭔가 있는 거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면 진짜 큰 힘이 될 거야. 1500명 가보자고. 그리고 최신 챕터에서 오다가 던진 개쩌는 뇌절 정보가 있는데 록스가 혼자서 정의의 문을 부쉈다는 거야. 그 거대한 스위치를 조작하지 않으면 절대 통과할 수 없다는 그 문을 말이야. 이 사진 한번 봐봐. 록스 크기랑 저 거대한 문 크기를 비교해보라고. 대체 무슨 힘으로 저 재앙 같은 문을 박살낸 걸까? 정답은 여전히 가프의 갤럭시 임팩트 같은 패왕색 활용 능력이야. 근데 록스는 아마 한 단계 더 위 클래스였겠지. 이게 가프의 갤럭시 임팩트고 이게 정의의 문 크기야. 그럼 답 나왔지? 록스는 이 기술로 정의의 문을 박살내고 세계 정부의 천상금을 실은 배를 털어간 게 분명해. 심지어 록스는 이 공격을 더 작고 정밀하게 쓸 수도 있어. 에그헤드에서 로브루치를 공격했던 것처럼 말이야. 이렇게 폭발하는 검격을 쓰면 상대방은 막기가 진짜 까다로워. 상대가 패왕색으로 방어해도 록스의 패기에 닿는 순간 터져버리니까 싸움 자체가 개빡세지는 거지. 검술이랑 패왕색 포텐셜은 물론이고 록스는 미친 피지컬까지 가졌어. 이걸 증명하는 게 바로 거인족의 존엄한 왕, 야룰과의 대결이야. 거인족은 원래 강한데 야룰은 고대 거인족이라 크기랑 힘이 엘바프의 다른 거인들보다 몇 배는 더 셌어. 근데 그 불쌍한 왕이 록스 디 지백이랑 겨우 비겼다고. 이 정도면 록스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 마지막으로 내가 말한 록스의 이 능력이 세턴성이 에그헤드에서 해군 병사 머리를 터뜨리고 도베르만 중장에게 상처 입혔을 때 쓴 기술이랑 똑같다는 거야. 기억나? 첫 등장 때 세턴성이 눈 한 번 불알이니까 해군 병사 머리가 바로 펑하고 터져버렸잖아. 내 생각에 이것도 패왕색을 고농축으로 압축해서 쏜 록스나 가프가 쓴 것과 똑같은 발사형 기술이야. 왜 이게 패왕색이라고 확신하냐고? 쉬어. 강자가 이 능력을 쓸 때의 특징은 눈에 있거든. 샹크스, 레일리, 심지어 루피까지 패왕색을 쓸 땐 다 눈으로 기세를 뿜어내잖아. 그럼 왜 그 해군은 머리가 터졌는데 도베르만 중장은 안 터졌을까? 답은 오다가 알려준 패왕색의 원리에 있어. 멘탈 약한 놈들은 강자의 패왕색에 닿으면 기절하지만 의지력, 힘, 깡이 있는 놈들은 버틴다는 거. 그래서 도베르만 중장은 그 불쌍한 해군처럼 머리가 터지지 않고 상처만 입은 거야. 자, 이게 바로 나 혼자 분석해본 오직 록스 디 지백만이 할 수 있었던 특별한 패왕색 활용법에 대한 모든 썰이야.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해. 다음엔 더 개쩌는 뇌피셜로 돌아올게. 그럼 이만.